EOJ Radio. 안녕하세요. 최세임의 영어 단어 뿌리뽑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최세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세임입니다. 네, 샛별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절도 길고 우리가 한참을 쉬었다 보니까 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억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하고요. 네. 일단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네. 잠깐 또 복습을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복습을 할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열렬한 또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으니 또 제가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5가지 접두사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5가지 접두사에는요. 조건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접두사, 그 다음에 위치, 방향, 경로를 나타내는 접두사, 다음에 숫자를 나타내는 접두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정접두사, 그리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 배우게 될 수정접두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우리는 조건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조건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 중에서 크다와 작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앞에 영어 단어에는 의미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은 알아서 앞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이제 저희가 접두사 들어왔으니까 접두사에 이제 5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접두사 중에 그럼 오늘은 뭘 배운다고 하셨죠? 크다와 작다입니다. 크다, 작다? 예. 네. 자, 첫 번째로요. 크다라고 하는 말이요. 앞에 붙으면 좀 그 어근의 의미를 좀 바꾸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큰 사람 하면은요. 네. 덩치가 큰 사람이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성숙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앞에 큰 거를 붙여서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비행기를 타면은요, 나쁜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좌석이요. 비즈니스 클래스 밑에 있는 좌석이요. 이코노미. 예. 그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경제적인 그런 건가요? 경제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예. 앞에 이코는요,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네. 놈은 규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 하면은요, 집 규칙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일어나는 살림들을 규칙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살림살이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경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 살림살이를 하듯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가꾼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라고 한자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뜻하고요. 거기다가 ICS를 붙이면은요, 이코노믹스가 되는데요. 이것은 경제학입니다. 이코노믹스. 예. 그래서 경제학에는요, 크게 2부분이 있습니다. 거시경제.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는요, 국내 총생산이나 아니면 고용, 실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미시경제학은요. 각 개별 경제 주체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학문의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거시는 클 것자를 쓰고요. 네. 미시는 아주 작다 할 때 그 미자를 쓰거든요. 작을 미자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원래 그리스어로는요. 영어로는요. 매크로 이코노믹스하고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이렇게 불렀거든요. 두 개 다른 뜻인가요? 매크로는 크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매크로는 크다라서 거시경제학. 예.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는요. 작은 경제학이라고 그래서요. 미시경제학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데도요. 큰 경제학, 작은 경제학 이렇게 하면 될 건데요. 이걸 거시, 미시 그래서 크게 본다. 아주 작은 것을 본다. 이렇게 해서 한자어로 번역을 해놓으면은요.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돼버리죠. 한 번에. 자, 그리고요. 우리가 요즘에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 엑셀이나 혹시 그 워드 프로세서에서 매크로라고 하는 기능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보긴 매크로. 봤는데 쓸 줄 몰라요. 그거 뭐 하는지 잘 모르시죠? 예. 그럼 이제 매크로가 무슨 뜻인지 아셨잖아요. 큰? 예. 그러면 그건 뭐 하는 데 쓰는 기능일까요?
큰 숫자 계산할 때? 아닙니다. 작업이 큰 거를 할 때요. 작업이 큰 거 할 때. 큰 거 할 때 그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면 네.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메뉴에서 그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메뉴에서 보면은요. 매크로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게 뭐 하는 기능인지 다가오질 않거든요, 전혀. 예. 저는 그냥 학계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매크로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지 못해서 그냥 그리스어를 그대로 노출시켜 놓은 그 말이 큰 거다라면 큰 일을 할 때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서 그 큰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복잡해 보이는 컴퓨터를 그 활용하는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죠. 그 좋아지게 되는 가장 큰 힘은 그것이 무엇인지 대충 알고 그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겠죠. 선생님? 네. 저 잠깐 빠져도 되나요? 새길로? 예, 그러시죠. 예, 잠깐 빠지겠습니다. 선생님 경제학 공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경제학 이야기 저희가 낚아서 잠깐 그 잡담을 하다가 보험 들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보험 들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개인의 선호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러시죠? 선생님 보험 없으세요? 저는 보험 하나도 없습니다. 헐. 보험을 들은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뭐 복리나 뭐 이런 걸로 따져보면 현재 가치에서 그걸 또 이제 그 미래 가치를 따져보면은 그거를 사실 투자하는 게 훨씬 높은 이익이 되죠. 지금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고요. 차라리 그걸 갖다가 그냥 빚을 갚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데 저축을 하는 것이 더 낫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투자를 하든지 저축을 하든지 그게 훨씬 낫다는 거죠. 보험 가입하는 것보다. 그럼 아프면요? 의료보험이 전 국민이 강제로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보험에 가입돼서 그 커버되는 위험 정도만 돼도 살아가는 데게 큰 불편함은 없을 거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 만약에 아파가지고 입원을 해서 경제적인 거를 할 수 없을 때 그 경제적인 돈을 받으려고 보험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큰 병이지 않습니까? 큰 병은 나이가 들어서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죽으실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걸리시면? 이거 너무 옆으로. 괜찮습니다. 이거 잘라요. 아니, 나 더 재밌어. 이런 게 재밌는 거야. 우리는 이런 걸 원해. 헐. 그래서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보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가요,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러한 경우에 놓였을 때 자기가 잃는 경제적 손실이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험에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고 날 확률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보험을 드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사고 날 확률이 낮은 사람이 보험에 드는 것은 좀 불합리한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률에 의해서 계산해 봤을 때 그 보험료를 평소에 지급해서 줄어드는 소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고를 났을 때 잃는 소득을 비교를 해갖고 그것이 공평한 점을 이으면은요, 그것을 뭐라 그러더라? 까먹었네. 공정한 보험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나는 큰 손해가 없고 평소에는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좀 소득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줄어든 소득을 완전히 커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공정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보험 중에서는 그 공정률보다 훨씬 보험회사의 이윤을 더 챙겨주는 그런 상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사고율이 낮은 사람이 보험에 들 때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율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이득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사고가 낮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택시 운전을 한다.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잘 보험을 받아주지도 않지만 보험에 가입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바이꾼이 그릇 3개에다 주사위를 감추고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거는 사람은 한쪽에만 돈을 걸 수가 있고요. 나는 2군데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한 곳을 선택을 한 사람이 더 당첨 확률이 높겠어요? 2곳을 선택한 사람이 더 당첨 확률이 높겠어요? 2곳.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는 2곳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한 곳만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사에 유리한 보험 상품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네.
라디오. 자, 그 다음에요, 매크로코즘과 마이크로코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코즘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어색할 텐데요. 이게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의 그 코즘 앞부분만 딴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는 그 꽃 이름이 아니고요. 그리스어에서는요, 그 우주라고, 질서, 우주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매크로코즘 하면은요, 큰 우주, 큰 질서, 큰 우주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코즘 하면은 그 작은 우주, 작은 우주를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계처럼 각각의 시스템들이 거대하게 하나의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매크로코즘이라고 하고요.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그 비유적으로 담고 있는 것을 매크로코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어로는 대우주, 소우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주로 철학이나 아니면 그 어려운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요, 지금 녹음을 하기 위해서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는 사실은 그 온전한 낱말이 아니고요, 마이크로폰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폰을 발음하기가 이제 기니까는요, 앞에 거만 따서 마이크,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새는 MIC로 그냥. MIC. 래퍼. 더 줄이는군요. 예. 예, 그래서 이 마이크는요, 작은 소리를 크게 확대를 하거나요, 소리를 기게 하는 그 입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마이크로폰 해서, 폰은 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말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매크로폰? 아닙니다. 메가폰이라고 그러죠. 메가폰? 예. 그래서 소리를 크게 확대해 주는 거. 그래서 그걸 메가폰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럼 여기서 메가는 크다라고 하는 뜻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그 컴퓨터에서 메가바이트 할 때 그 메가처럼 그 원래는 숫자의 단위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 접두사를 나타낼 그 설명을 드릴 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또 마이크를 쓰는 낱말 중에서 그 많이 잘 아시는 낱말이요. 마이크로필름입니다. 네. 필름은 필름인데 필름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요. 보관하기가 용이하죠. 여기도 잠깐 제가 새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단어들인데 어원을 알려면 옛날 그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 단어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컴퓨터나 저장 장치들이 많이 발전했는데 옛날에는 그 마이크로 필름이 정말 이렇게 작은, 그러니까 뭐 007에 나오는 그 카메라에 넣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작은 것들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뭐 신문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저장하고 이런 방식의 것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거의 안 쓰는 거죠. 그렇죠. 뭐 옛날에 만들어 놨던 자료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원본이니까 그걸 보관하기는 할 텐데요. 뭐 요즘에는 다 전자적인 방식으로 저장을 하니까는요. 마이크로필름이 근데 뭐 카메라에서 필름 자체를 이제 안 쓰고. 그렇죠. 필름이 없어요. 예,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는요. 뭐 어린 친구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요. 뭐 그 과학 기구 중에요. 작은 것을 보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현미경? 예, 현미경이 그 미자가 거기도 작은 미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미경을 그 그리스어로요. 마이크로스코프라고 그럽니다. 마이크로스코프. 그래서 스코프가 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낱말 중에서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망원경. 예,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걸 본다고 해서요. 텔레스코프라고 합니다. 텔레스코프. 예, 예. 그래서 스코프가 그 보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요. 접두사만 갈아 끼우면 여러 가지 그 보는 도구의 이름들을 붙일 수가 있겠죠. 혹시 잠수함에서 네. 이렇게 렌즈를 올려서 그 수면 위에 무엇이 있는지. 잠망경. 예, 잠망경은 그리스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어렵죠. 그것은요, 주변을 나타내는 말이 페리거든요. 그래서 페리스코프 이렇게 부릅니다. 페리스코프? 예, 예, 잠망경이요. F로 시작되나? PE, 예, RI입니다. 페리스코프요. PERI. 예. 예. 자, 이렇게 해서요, 그 크다라고 하는 뜻과 작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그리스어와 그리스어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시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요, 그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매크로는 그리스어로 크다라고 크다. 하는 뜻이고요, 마이크로는 작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요, 라틴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틴어는요, 혹시 매그니피센트라고 하는 낱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긴 봤는데 예. 어려워서
포기. 네. 매그니가요, 크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FIC 부분은요, 픽은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만들다,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하면은요, 크게 만든, 크게 한. 크게 만든. 예, 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예, 예. 피 하면 안 되고요. 매그니피. 매그니피센트. 네, 매그니피센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혹시 마스터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마스터? 마스터라고 하는, 예, 예. 그 마스터가 음료수 아니죠? 예? 음료수. 음료수 중에 마스터가 있나요? 아, 잘 모르시는군요. 군대. 아, 마스타요? 그거 아니고요. 예. 그래서 마스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예. 그거하고 비슷한 이탈리아어 중에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말이 예, 있는데 들어봤죠. 잘 들어보셨죠? 예, 보통 지휘자. 예, 예. 그래서 그 드라마도 있었죠. 그 강마에라고 예, 나와서 예. 그 마에스트로를 줄여서 마에 이렇게 줄여서 부르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마에스트로, 마스터 이게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다 그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앞에 보면 그러면 그게 큰 뭐 예, 예. 그런 큰 걸 것과 뜻하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트로, 이 라틴어로요, 매그네이트 혹시 매그닛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마그네틱이요? 아니요, 매그니트 혹은 매그닛. 마그네이트. 마그네이트. 예. 마그네이트 이렇게 발음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매그닛 하면 또 마그넷하고 또 헷갈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 매그닛 혹은 매그네이트 혹은 마에스트로, 마스터 이게 다 그 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큰 사람이면 뭐 어떻게 구분해서 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라틴어는요. 사업적으로 크게 성장한 거물을 뜻하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어는요. 그 예술적으로 큰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어에서 쓰는 마스터는요. 그 주인이나 아니면 그것을 이렇게 잘 그 장악하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마스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태권도에서 검은띠도 마스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석사를 하면 그 사람도 마스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를 가진 낱말인데요. 그 각각 라틴어, 이탈리아어, 영어를 구분해 놓고요. 의미를 조금씩 구분해서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그네이스는요, 그 사업적으로 큰 거물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마에스트로는요, 예술적으로 큰 거장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는요, 주인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중에서요, 메이저라고 하는 말이 있죠, 메이저. 메이저리그. 예, 메이저리그 할 때 메이저습니다. 그래서 큰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그리고 군대에서는요, 소령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주전공을 말하죠. 그래서 메이저의 반대말이 마이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이너는요, 작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부전공,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 메이저보다 마이너를 지향하죠. 그렇죠. 우리는 뭐 항상 마이너리그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메이저하고 마이너가 반대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는요. 네. 이제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그 미니라고 하는 말 아시죠? 미니. 미니. 작은. 예. 그래서 미키의 여자친구가 미니. 이름이 미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뭐라고 그러죠? 미니 자동차. 미니카. 네, 미니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니가요, 작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마스터 살펴봤는데요. 작은 사람은요, 미니스터가 되겠습니다. 미니스터는 작은 사람인데요. 어떤 작은 사람이냐 하면, 신을 모시는 작은 사람입니다. 신을 모시는 작은 사람이 누구죠? 신부님. 예, 성직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국민을 모시는 작은 사람은 누구죠? 국민을 모시는 작은 사람이 대통령 수상 뭐 이런 건가요? 예, 대통령은 그 프레지던트라고 부르고요. 수상이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라임 미니스터 하면은 그 수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각 부처의 장관들 이런 사람도 미니스터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재밌네요, 이거. 예, 예. 앞에 미니가 작은인데 국민을 모시는 신을 모시는 이런 뜻이라고요. 그렇죠. 작은 사람이니까는요.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작은 사람들이 위에 올라서려고 그래서 문제가 되죠. 예, 그죠? 예. 재밌네. 자, 그 다음에요. 미니스터 앞에 그 접두사 AD를 붙이면은요. 어드미니스터 이렇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홈페이지 관리자. 예, 예. 그래서 그 주어진 매뉴얼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어드미니스터입니다. 그 미니스터는요, 나름대로 그
정책적 판단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드미니스터는요, 그것보다 더 단계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뉴얼대로 하는 사람들을 어드미니스터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관리자라고 하니까 엄청난 권한을 가진 내가 마음대로 하다가 내가 마음대로 덤볐다가는 블락이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카페 관리자. 예,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오인을 하게 되었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라틴어로요. 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은요. 매그니가 있었고요. 매그니. 그다음 메이저의 메이저. MAJ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은 것을 뜻하는 말은요. 미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 할 때 MIN 요 부분이 작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음에는요. 이제 영어로 크다와 작다라고 하는 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맥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입니다. 그렇죠. 그 커피는 모카골드. 이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모카골드라고. 자, 커피 이름이라고 상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커피 이름을 맥심이라고 붙였으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엄청 맛있다고. 그렇죠. 커피계에서는 가장 큰 거장, 큰 제품, 자기네들이 제일 좋아요. 이래서 맥심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텐데요. 굉장히 잘 지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맥심 커피에 같이 섞어 먹는 거 뭐죠? 프림. 프리마지 않습니까? 프리마. 프리마. 예. 네. 프리마는 맨 앞에 것 이런 뜻을 가진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프리마돈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프리마돈나는 그 주연 여배우가 프리마돈나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이게 그 자유로운 이거인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프리마돈나인데 그걸 모르고 프리마돈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프리마가 그 라틴어로 해서 그 으뜸 가는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가장 큰 것과 으뜸 가는 것을 섞으면 가장 맛있는 커피가 되는 거죠. 이름으로서는 가장 최상으로 지었다고 좀 봅니다. 저는 그 모카골드보다 오리지널로 다음부터. 알커피로. 자, 그래서 맥심은요, 사실은 그 커피 메이커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 격언이라고 합니다. 격언. 격언. 예. 격언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냥 들으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실 텐데요. 사실은 그 지혜가 가장 크게 집약적으로 그 만들어진 말, 큰 말 이런 뜻입니다. 맥심은요. 그래서 격언이라는 말보다는 맥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온전히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요, 크게 만들 수 있는 대로 가장 크게 만드는 것들을 맥시마이즈라고 합니다. 맥시마이저. 예. 그래서 우리는 주로 돈을 벌 때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맥시마이즈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반대로요,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용 지출하게 되면 조금 해야죠. 예, 가능한 한 조금 지불해야 되죠. 네. 그것을 미니마이즈라고 합니다. 미니마이저. 예. 그러니까 맥시마이즈하고 미니마이즈는요, 짝을 이루고 있는 말이에요. 한꺼번에 같이 공부할 수가 있겠죠. 맥시마이저, 미니마이저.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또 이제 뭐 미니카하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단어인데요. 짧은 치마가 영어로 뭐죠? 미니 스커트. 예, 그래서 스커트가 그 치마라고 하는 뜻이고요. 앞에 미니가 붙으면 짧은 치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크다, 작다를요, 영어에서 살펴보면은요, 맥스가 있고요, 미니가 있습니다. 네. 그럼 라틴어에서도 작다도 미니고 영어에서도 작다도 미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물려서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요. 누가 물려받았어요? 영어가 물려받았어요? 라틴어가 물려받았어요? 라틴어가 물려주지 않았고요. 로마가 영국을 점령을 해서 몇백 년 동안 지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라틴어가 영국으로 끝까지 영국 구석구석 다 퍼져 나가게 되었죠. 경제였다가 정치였다가 지금 세계사. 자, 자, 그래서요, 이제 앞에서 살펴본 말들을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개념은요, 크다와 작다가 되겠고요. 네. 그리스어로는요, 매크로, 마이크로. 그 다음에요, 라틴어로는요, 매그니, 그 다음에 메이저, 그 다음에 미니, 미니, 그 다음에 마이너. 마이너.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요, maximize, minimize. 맥시마이저, 미니마이저. 예. 그 다음에 형용사형이나 명사형으로 보면은요,
maximum, minimum 이런 말 쓸 수 있고요. 자, 어떻게 그 크다 작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세 개의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좀 혼동될 수도 있는데요. 뭐 미니 같은 경우 완전 동일하니까는요. 이렇게 해서 그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나중에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요. 접두사하고 어근하고 딱 구분이 되고요. 네. 보는 순간 바로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말로 찾아보지 않더라도요.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뭐 다 할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죠. 예, 이건 뭐 오늘 쉬웠습니다, 저. 예. 다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예. 제대로 하고 계신지요. 오래간만에 지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앞부분을 다시 복습을 못해서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 어려울 줄 알았더니 오늘 쉽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냥 뭐 별로 뭐 부담이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소개시켜드리는 개념들이요 절대 어려운 게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어근이랑 결합하게 되면 이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여태까지 그 단어를 그런 뜻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니까는요. 앞으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낱말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이미 그 선입관을 가지고 대충 알고 정황에 의해서 대충 알고 있는 뜻과 건져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있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누구나 쉽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미니스터나 아니면 뭐 프라임 미니스터가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뭐 국민을 섬기든지 이런 뜻이라는 해석이 참 재밌네요. 예, 그렇습니다. 새별 씨? 네. 예. 오늘 뭐 어떠셨어요? 오늘 여러 가지 학문을 한 번에 공부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일단은 영어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정치학을 공부했고, 예. 경제학을 공부했고, 예. 그 다음에 보험학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뭐 했지? 지구과학도 공부했고, 그냥 여러 가지를 했죠. 원래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학문이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 말은요 세상을 담고 있는 그릇이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그 그릇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그 그릇에 담겨 있는 세상을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는 가장 큰 재미는요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된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머리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지 뭐 외국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는 살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언어를 배우는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겠죠. 네. 그러면 오늘 최세임의 영어 단어 뿌리 뽑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스칼렛, 차가 왜 이렇게 더러워요? 멀도,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황사에다 미세먼지까지 어쩔 수 없어요. 스칼렛, 아직 여주 워시존을 모르는군요. 여주어 시존이요? 스노우폼 세차 방식으로 차량 흠집 걱정 없는 여주 워시존 말이에요. 스노우폼 방식이라고요? 차량 하부와 실내까지 깔끔하게 세차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세차하러 워시존에 가봐야겠어요. 셀프 세차장 여주 워시존은 소양로 가든 맞은편에 있어요. Wash Zone.